기독교 사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걸 전파하는 가치와 그것을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그건 아예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상식적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내주는 환경에서 공부하고 토론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멋지고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사학 미션 네트워크에 딱 맞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사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이 아닌데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된 뜻이 뭘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고 또 준비하면서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제 의정활동 과제의 하나로 삼아야 되겠다. 정해야 되겠다. 사실은 그런 결론을 내리고 오늘 뵙게 됐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독교 학교 어떻게 희망이 될 것인가 입법을 위한 협력. 제가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드렸던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위한 입법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어떤 제 생각의 배경 그리고 그 입법을 검토할 방향을 명확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과 함께 노력할 수 있는 바탕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를 크리스천 디모크라트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규정을 합니다. 유럽식으로 얘기하는 무슨 기독교 민주당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다 이렇게 민주주의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앙적 관점, 시민 정서의 존중 그리고 입법적 합리성 이 삼박자의 조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와 관련해서 제 성장 배경을 잠깐만 말씀드리면 할아버님의 믿음을 물려받았고 미션 스쿨인 숭실고등학교를 나왔고 대학 시절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감옥에 있었는데 그때 감옥에서 영적 체험을 했고 정치를 일찍 시작해서 18년 동안 정치를 쉬면서 야인 생활을 했는데 그때 미국하고 중국에서 법을 공부했습니다. 20년 전에 서울시장에 나가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생각을 하는 것은 이 교회와 사회가 문화나 교육, 복지 같은 영역에서 더 협력할 대목이 굉장히 많다. 우리 사회가 그런 정책적 답을 찾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찬, 시민, 입법자 세 가지의 관점을 어떻게 균형할 것인가에 대한 제 나름의 고민을 한번 차별금지법을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발의되어 있는 보편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사회적 토론이 더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그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성전적 입장에 대해서는 제가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사회에는 현재 동성애와 관련된 분들에게도 사회적인 권리 보장이 필요하다고 보는 시민적 흐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그 문제를 놓고 실존적으로 치열한 고민과 고통에 빠져있는 개인을 놓고 우리가 느끼는 인간적 연민이라는 것이 또한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상황 앞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교회와는 또 다른 한 입법자로서의 저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제 나름대로는 고민하면서 그런 한 입법자로서의 논리를 제 스스로 이렇게 세워봤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보편적 가치라는 것은 결국은 또는 상대주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은 이것도 맞을 수 있고 저것도 맞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르긴 하지만 상대주의 입장에서 볼 때 입장만 바뀌면 인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 보편적 가치일 텐데 동성애의 문제는 모든 인간이 동성애를 택했을 때는 인류가 지속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가 될 수 없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 영역이 될 수 없다. 첫째. 두 번째로는 실존적인 고민 때문에 동성애에 접하는 경우가 선악의 문제를 떠나서 있을 수 있으나 그러나 최근의 현실을 보면 일종의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에 접하게 되거나 확산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적어도 분위기에 휩쓸리는 그러한 성적 시도는 예방되어야 하고 적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는 종교적 자유는 저는 보장돼야 한다라고 봅니다. 바로 그러한 보편적 가치의 문제와 종교적 입장에서의 비판의 가능성을 봉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출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은 옳지 않다. 저는 그게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가 정리한 입장입니다. 다 다른 입장에서
접근하는데 솔직히 국회에서 국회의원들 가운데 보수건 진보건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자기 입장을 정리하려고 하는 노력에 있어서는 사실 그렇게 명료하게 우리 사회가 아직은 많이 나아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냥 부족하지만 그런 저 나름의 생각을 해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크리스찬 입법자, 크리스찬 국회의원, 크리스찬 정치인에게는 성경적 관점에 근본적으로 닿아 있고 연결되면서도 그러나 시민적 설득력을 가지는 논리의 개발이 매우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보편적 차별금지법 논의를 보면서 교회나 또는 여러 가지 운동이 시민들을 얼마나 설득하고 있는가를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 저희 교회에서 토론할 적에도 제가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해보고 그런 적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 앞에 닿아 있는 사학의 향후의 입법 방향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도 이러한 세 가지 관점의 균형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결국 사람을 키우고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치입니다. 이념이라고 할 수 있고 학교로는 건학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리고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일하시기 때문에 또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에서 교사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몸과 마음과 지식으로 전달하는 교사, 이 가치와 교사가 저는 핵심 문제라고 봅니다. 삼성 같은 데서는 한 명의 천재가 만 명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저는 결국 우리 교육, 기독교 교육의 가치는 한 명의 의인이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정말 다윗 같은, 요셉 같은, 링컨 같은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하면서 예를 들어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 DJ 밑에서 정치를 배웠기 때문에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데 그러한 성경적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선한 리더를 길러내는 것이 교육이라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 사학의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의 핵심적 출발점이 뭐냐? 저는 그것은 가치와 사람 문제에서 출발해야 된다. 교사 문제가 핵심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국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사학 문제나 교육 문제를 집중해서 별로 고민해 볼 기회가 없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재현 목사님을 뵙고 말씀을 나누고 그 뒤에 사학 미션의 운영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누고 오늘 자리에 초대받은 이 우연하면서도 어찌 보면 필연일적일 수 있는 이 과정에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면서 생각을 하게 돼서 우선은 사학 미션에서 제기하고 있는 몇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임용권 문제는 저는 원칙적으로 시정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봅니다. 사학의 투명성 보장이라는 취지나 사학에 관련된 특히나 교사 임용에 관련된 그 규제를 도입한 시대적 배경은 이해할 수 있고 또 당시로서는 일리가 있었으나 사실상 기독교 사학의 존재 이유 자체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봅니다. 기독교 사학이라는 것은 기독교적 가치를 전파하는 것인데 그걸 전파하는 가치와 그것을 구현할 사람의 임용 문제를 규제한다면 그건 아예 학교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현재 제출하신 법소원이 어떻게 정리되는 걸 보아야 하겠으나 그걸 떠나서도 그냥 저의 상식적 판단으로 볼 때 이것은 개선돼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적어도 그러한 기독교 사학의 가치와 관련된 본질적 임용권은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는 것이 옳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사학 미션이 제기하고 있는 방법 중에 보니까 공동 위탁제도 등등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교육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조금 더 검토할 대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포함해 대안을 찾아야 하고 그 대원칙은 저는 적어도 가치를 존중하는 임용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면 보장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두 번째로 재정 문제인데요. 공립이냐 사립이냐를 떠나서 저는 국가의 교육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제 사학 미션 좀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보니까 예를 들어 평준화가 문제였다 또는 국가의 재정이 문제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평준화와 국가의 재정 이후에 생긴 문제를 시정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국가의 재정 전체를 부정하거나 평준화 제도 전체의 틀을 부정하는 것이 꼭 적절하거나 옳거나 지혜로운가 현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그 문제는 좀 생각해 볼 대목이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는 편입니다. 제가 우연히 최근에 저희 지역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아브라함 카이퍼의 책을 추천받아가지고 제가 영역주권하고 정치강령을 좀 읽어봤는데 흥미롭더라고요.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당시 사실상 종교자유가 사실상 부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카이퍼가 쭉 썼는데 거기 매우 흥미롭게도 이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부자들도 신경 안 쓰고 교회도 신경 쓰기 어렵다. 그러니까 국가가 재정 지원하는 거는
끊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공립이냐 사립이냐와 별도로 국가가 국민에 대해서 갖는 교육적 지원의 어떤 당위성이라는 점에서 재정 지원은 해야 된다. 그걸 부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 재정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간섭과 개입으로 될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옳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바우처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이재현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 기본 컨셉은 학교가 아니라 학생을 지원해서 그 바우처를 통해서 지원하고 학생들이 학교 선택을 하는 이 두 가지를 결합시키는 그런 패러다임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제가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의 제도화되어 있는 우리 교육 제도화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느냐, 과연 이것이 전면적 결합이 가능하냐, 부분적 결합이 가능하냐라는 문제가 사실은 교육 정책과 교육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어떻게 가능할지에 대해서 조금 깊이 스터디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와 별도로 대안학교에 대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 시행령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립이든 사립이든 상관없이 국가가 지원하는 것 자체가 헌법적 가치이기 때문에 저는 그건 충분히 그 개정을 검토해 볼 여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운영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재원 목사님께서 한번 이런 말씀을 주신 걸 제가 기억을 합니다. 법인 이사회 운영의 학교 권한을 높이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이사에 있어서는 보다 자율성을 주되 차라리 공적 감사를 파견하게 함으로써 투명성을 조화시키는 방법을 하면 어떻겠느냐. 뭐 이건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정책 조합일 텐데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결국 오늘 우리가 사학법 재개정을 검토하고 이런 운영 문제를 논의하게 된 배경은 일정한 시기 과거에 사학 그 자체에 대해서 종교계 사학을 포함해서 사학에 대한 사회적 존경과 신뢰가 그다지 높지 않았던 환경이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사회적 존경과 신뢰를 높일 것인가, 그를 위한 투명성을 제고할 것인가를 결합시켜가는 단계적인 지혜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끝으로 이게 당장 사학 문제와 연결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사학법 미션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 중에 디아스포라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 K 디아스포라는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DJ가 과거에 IT나 또는 한일 문화개방 같은 상당히 선도적인 어젠다를 제기했는데 만일 DJ가 오늘 살아있다면 저는 반드시 코리안 디아스포라 문제를 제기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회는 결국은 저출생 문제 때문에 열려있는 다문화 사회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문화를 얘기하지만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전 세계 어느 나라나 다문화를 위한 이민 정책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엘리트 정책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반도체, 바이오 이런 신산업, 혁신산업을 하는 데서 제일 부족한 것이 고급 인력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한 인구의 충원이 아니라 어떻게 고급 인력들을 충원하는 다문화 사회로 갈 것인가 하는 점을 본다면 저는 미국과 유럽을 필두로 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미래를 염두에 두고 가령 보다 개방적인 교육제도, 제한적이고 단계적인 이중국적의 도입, 보다 선진적인 나라들부터 시작해서 이런 방법을 반드시 고민하고 현실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생각을 제가 해보니까 미션 스쿨에 대한 법과 정책의 문제는 결국은 긍정적 모범의 선한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보편적 차별금지법, 동성애, 마약,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야 이런 거 갖고 목사님들이 자꾸 길거리에 나와서 싸우셔야 되겠냐, 국회에서 좀 잘 해주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네거티브 어프로치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정책의 모델을 만들면서 문제점을 극복해야 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으로 저는 접근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선의 모델이 무엇이냐? 저는 그것이 기독교 사학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미래의 희망이 진짜 교회에 있다면, 미래의 희망이 진짜 기독교가 만들어낸 인물들에게 있다면 그 대안을 만들어내는 긍정적 접근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저는 오늘 우리의 논의의 주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쭉 써놨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럼 어떻게 개정할 것인가? 우선순위는 무엇인가? 교사의 임용권 문제부터 갈 것인가? 아니면 여타 다른 운영 문제를 포함한 모든 문제들을 동시에 테이블에 올려놓고 패키지로 갈 것인가? 또는 사학법 일반 개정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종교에 관련한 학교에 대한 포함한 일반 관련한 종교사학으로 접근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지, 또는
논쟁적일 수 있으나 기독교 학교법으로의 접근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까지도 저는 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종합적인 입법 전략을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국회 입법은 방향, 전략, 그리고 국회 내에 입법 다수를 만들어내는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상임위 소관 이건 아니건 간에 비교적 중요하거나 어려운 법과 정책을 조금 이렇게 제안하고 통과시켜본 경험들이 좀 있습니다. 뭐 수술질법, 뭐 천원의 아침법, 유류세, 학자금법 등등. 그래서 이번에 오늘 이 자리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그리고 하나의 소명을 이렇게 느끼게 된 과정으로 생각하고요. 사명을 가지고 있는 미션 사학이 우리의 민족과 세계의 새로운 희망이 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입법과 정책, 그것을 잘 연구해서 현실적으로 이번 국회는 이제 다 종쳤습니다. 종쳐서 이제 새로 지금 발의해서 그것을 국회 내에 공론을 만들어 통과시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진지하게 검토하고 충분히 숙성시켜서 우리 최재형 의원님께서 잘 준비해 주셔서 이번에 문제제기 차원에서 발의해 주시면 그것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그러나 저는 제 나름대로의 준비를 통해서 아마 현실적으로 이것이 진행될 수 있기에는 다음 국회에서 초반에 전반부에 저도 저의 어젠다로 준비해서 발의하고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존경하는 최재형 의원님과도 또 사학 미션 네트워크와도 잘 협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불러주시고 또 기독교 사학의 미래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제가 부부 총장님 말씀 듣고 한 4시쯤 먼저 가야 돼서 혹시라도 제안 주시거나 말씀 주실 거 있으면 혹시나 연락을 주시거나 이렇게 문자를 주시거나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진행 중에 이렇게 별도로 명함 혹시 못 드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일일이 제가 드리긴 해서 명함 올릴 테니까 또 연락 주시면 그렇게 해서 앞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